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곧버스에 베팅하는 개미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판단이 옳은 걸까요? 저는 작년부터 줄곧 이야기해 왔던 그 맥락에서 오늘 정신무장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더 자주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르니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개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곧버스 상품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뉴스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요. 개미들이 2,300억을 베팅한 곳, 어떤 이야기냐? 곧버스에 투자해야 된다.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언제 이야기냐? 2월 말 3월 초 이야기입니다. 2월 말 3월 초, 시장이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미국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도 국장은 나름 잘 버텼고, 자, 그리고 미국장이 상승할 때도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상승률 차이는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에 베팅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은 이렇게 하락에 베팅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곧버스에 베팅한 개미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까요? 지금 시장 어떤 시장이냐? 바로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세장이라는 건데요. 강세장에서는 절대 숏에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금 실적이 좋은 주식, 대형주 중에서 전망이 좋다는 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숏보다는 롱 포지션 그냥 사놓고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면 연말쯤에는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숏에 베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세장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하락이 나오긴 해요. 하락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주구장창 상승만 할 수는 없겠죠. 중간중간에 하락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락폭은 얕고 상승은 크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폭은 얕고 또 상승은 크고, 물론 이 상승보다 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더 큰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은 하락은 얕고 상승은 크고 강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숏에 베팅을 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달, 두 달씩 횡보하거나 횡보 하락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 폭은 얕고, 그리고 조정 후에 반등이 찾아올 때 강하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등이 찾아왔을 때 강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선뜻 진입을 하지 못하는 개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틈을 주지 않고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진입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강세장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주도 업종, 주도주를 꽉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세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릅니다. 그렇지만 주도 업종과 주도주는 더 빠르고 강하게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주도주가 뭐냐?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 뭐냐? 2024년 강세장의 주도 업종, 주도주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AI죠. 자, 이 관련된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손정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인간을 능가하는 범용 AI 시대가 10년 이내에 온다. 인류보다 1만 배 똑똑한 AGI가 나타난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 격차는 붕어와 인간 수준만큼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손정희는 이미 5년 전부터 AI 시대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빨리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올랐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어쨌든 AI를 활용한 기업들도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매출, 실적이 높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AI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였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표로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효과로 최근까지도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반도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주도 업종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말까지 반도체를 꼭 쥐고 가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길게 보면 우상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 흔들리더라도 조금 멀리 내다보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섭고 겁이 나고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해서 자전거를 탔을 때 자전거 바로 앞을 쳐다보고 가게 되면은 오히려 위태롭고 멀리 가지 못하고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조금 능숙한 단계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바퀴 바로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타게 되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안정적이고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방향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간다면은 안정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더 잘 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을 보면은 뭔가 불안하고 시장이 떨어질 것 같고 각종 소음들이 들리고 팔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좀 더 멀리 길게 바라본다면 여전히 우상향이고 강세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편안하게 투자를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는 거, 마음을 편하게 먹는 거, 그게 좀 더 나은 판단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또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게 당장 다음 달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2년처럼 크게 무너지는 거 2024년에는 아마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난다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